섹스 비즈니스는 전 세계 과거와 현재 의례를 통해서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의사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입니다. 이거를 의학적 근거하에서 도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마치 기구를 파는 이런 것과 동일하게 한다면 환자들은 갈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부인 성형과 요실금, 성의학 관련한 내용도 가끔씩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주 드물게, 제가 남의 유튜브 내용을 잘 보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연찮게 최근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실 불감증이라든지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의료인이 아닌 분들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범위가 넓고 얘기할 주연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성에 관련한 얘기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이니까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성에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미 위주의 내용 중에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많다면, 특히 의료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환자들은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잘못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몇몇 사례를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인 문제는 조심스럽게, 또 재미가 없어도 심각하게 다루어 보자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가 그냥 의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야동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그걸 보는 분들도 의학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지,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리라고 더 재밌는 데도 많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너무 색정적이라든지 본인의 체험담 비슷한 얘기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을 수도 있으나 얼굴이 붉혀지는 경우를 개인적으로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 더 걱정스러운 건 의학적 지식이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본인의 체험 또는 경험을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꼭 들어야 된다면, 오르가즘에 대해서 좀 과장된 표현들, 오르가즘은 이래야 된다, 선정적인 그런 말들을 섞어가면서 본인의 체험처럼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성의 오르가즘 네가 느껴봤냐? 저는 남성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되게 그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남성의 사정과 관련지어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또 오르가즘은 많은 분들이 느끼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전혀 느끼지 못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정해져 있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느끼고 저 병원에 가면 저런 시술을 하고 저런 치료를 받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 생활하고 생활 속에 불편한 것들이 정상 범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의료의 힘을 빌려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극단적으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 원인이 제거됐을 때 정상화시키는 건 의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면서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나, 과장되게 포장해서 그걸 상품화하고 이러는 건 상업적인 이유로 의학도 베이스가 없어도 할 수 있는 프로모션 같은 그런 것들로 의사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섹스 비즈니스는 전 세계, 그리고 과거와 현재 의례를 통해서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의사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학적 근거하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마치 다른 기구를 파는 이런 것과 동일하게 한다면 환자들은 갈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가서 더 큰 실망을 얻는 것은 병원이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겁고 어두운 주제지만 여러분들이 의학적 정보를 심각하지 않은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정보를 얻고자 들어갔을 때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좀 식별하고, 궁금하시면 찾아가서 의견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의 직접 치료로 이어지기까지는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재미없고 제 원래 채널이 그렇지만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 건 의학적 지식은 또는 치료에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근거에 입각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드렸지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의과대학을 입학해서 진단학이란 과목을 처음 접했을 때 어느 노 교수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발만 잘못 디뎌도 떨어질 수 있는 떨어지 같은 곧지 않은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멀리서 그분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아주 희미하지만 등불을 켜주고 기다려주고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가까이 와줄 수 있는 것이 의사의 능력이고 의사의 한계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과신할 필요도 없고 또 의사만이 대단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질병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발적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오늘 드린 말씀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의사로서 살아가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성형 요실금, 성의학을 다룸에 있어서 많은 의학적 경험이 있지만 그것이 제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많은 의사들의 정리된 내용을 적용하고 그래야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의사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의학적 지식을 탐구하고 여러분이 알아감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병원 홍보가 주인지 또 재미를 위주로 하는 정말로 요새 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 분은 아닌지 할 정도로 과한 분들도 많은데 내가 의학적 정보를 좀 잘 받아서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면 분별력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